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의 개념. 자, 그림 봐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주세요. 등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해줄 의무자, 매도인 갑에 대해서 등기하러 갑시다.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해줄 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갑을 사람 대 사람이니까 사법상 권리, 개인사. 하지만 이 둘이 손잡고 2번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는 거. 이건 등기 신청권. 법원사나 등기소니까 국가죠. 공법상 권리. 이런 것도 시험 나와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밑에 1번. 1번 기억니은 별 3개. 자,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성질. 채권적 청구권이다. 5번 나왔어요.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는 어떻게 구별한다? 등기 청구하는 놈이 채권자인지 물권자인지 따라 구별해요. 그러면 매수인은 아직 채권자죠. 그래서 등기 달라고 하죠. 그래서 채권자니까 채권적 청구권. 자, 그러면 채권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등기 주소에 하지 않으면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날아가 버려요. 하지만 우리 시험은 기억, 니은 안 날아가는 대부분 판례가 나오죠. 기억! 별 3개. 매수인이 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거 권리 행사로 보죠. 점유하고 있는 한 이거 같은 말이에요. 소멸시효 절대 걸리잖아요. 권리 행사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안 되거든요. 니은. 점유하던 매수인이 제3자 병에게 팔아 제낍니다. 처분, 점유를 승계시켜주죠. 이 역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처분을 보다 더 적극적 권리 행사로 봐요. 자, 이 대부분 판례가 시골 아버지를 위한 대부분 판례에서 결론 정해놔요. 처분해서 을이 점유하다가 병한테 팔아 제껴서 점유를 넘겨주면 얘는 점유를 상실했죠. 더 이상 이 토지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없어요. 그래도 소멸시효 안 걸리게 해야 돼. 왜? 그때 과도기적 상황이라겠죠. 60년. 법이 바뀌어서 시골 사람들이 등기해야 되는 걸 몰라요. 그 전 60년까지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이 과도기적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하지 않든 똑같이 소멸시효 진행 안 걸린다로 결론 정해놨어. 이유를 대야죠.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이유 될 게 없어. 인도받아 사용하면 이건 확실히 권리 행사거든. 근데 팔아 제껴서 이사 갔는데 뭔 권리 행사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분을 보다 더 적극적 권리 행사라고 그냥 우거지로 억지로 끼워 맞춘 거야. 결론을 먼저 정해요. 이유 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처분이 보다 더 적극적 권리는 말도 안 되는. 하지만 결론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유를 대야 되는 이유를 못 대면 이런 궁색한 이유가 나오거나 아예 악의에 무단 점유는 깨진다. 왜 깨져요? 이유 없어요. 그건 이유를 아예 못 댔어. 악의에 무단 점유 자주주장 깨지죠. 이유가 없어. 이유를 억지로 꽤 맞추려고 했는데 억지로도 꽤 맞추질 못했어. 그 사람은 그냥 깨져요. 제가 깼어요. 대법까지. 그래서 그러면 아예 이유가 없어요. 왜 악의에 무단 점유는 자주주장 깨집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깨져. 나 이유 못했어. 이유 되려고 1년을 고민해봤는데 결국 이유를 못된 판결이에요. 그거 결론 정해놨어. 더 이상 악의 무단점유 도둑놈들 취득시 안 주겠다. 결론 정했어. 자주주장 깨야 돼요. 근데 부동산 도둑놈도 자주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못 대지. 자주인데 자주가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이유를 못 댄 거죠. 그건 이유가 없어. 그 판례는. 그래서 이유가 처분을 보다 더 적극적 권리 행사로 본다. 권리 행사로 보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 왕별이에요. 팔아 제껴서 점유를 승계시켜줘서 점유하지 않아도 절대로 소멸시효 안 걸려요. 그래서 이 둘을 외워야 돼. 1번 기억 니은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기억! 지가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니은 팔아 제껴서 점유를 승계시켜줘도 역시 소멸시효 안 걸려. 그래서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절대로 안 걸려.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안 걸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절대 안 걸려. 자, 2번. 1번에 별 3개 박아야죠. 자, 매수인 명의 등기가 됐어. 벌써 계산해요. 아, 을 앞으로 등기가 됐구나. 갑을 매매했어. 그런데 갑을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밝혀졌죠. 무효로 밝혀졌거나 취소, 해제로 날렸거나. 자,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갑.
그래서 매도인 갑에 매수인 을에 대한 무효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은 매도인은 복귀한 소유권으로서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방해 제거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니까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왜? 매도인은 소유권에 의해서 들이대니까. 그래서 성질에서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그대로 외우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지. 훈련하는 거지. 그림 봐요. 그림을 봐야 훈련이 돼. 갑을 매매. 민법은 그 갑을 그림이 중요해. 갑을 매매. 을 등기줬죠. 근데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어.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소유자는 갑. 따라서 무효 등기는 말소 대상. 매도인 갑의 매수인 있죠. 매도인 갑의 매수인 오른쪽 을에 대한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로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 아니란 얘기. 왜? 소유자로서 하니까. 그래서 소유권으로 하니까 역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야. 그리고 거기까지 나와요. 소멸시효까지. 여기는 마지막까지 나와요. 별 3개하고 그대로예요.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 3번 진정명의 이전 등기. 자, 그림 봐요. 갑을병적 사람이 내놓고 현재 등기 박힌 놈은 정.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암놈 등기가 무효면 병 등기도 무효. 병 등기가 무효면 정 등기도 와르르 무너지죠. 부동산 등기 공신이 없으니까. 그럼 소유자는 갑. 등기는 현재 병이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러면 갑은 지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 명의를 등기부상 소유자로 보이게 하려면 모든 무효등기는 샥샥 말소시켜야 돼. 말소. 그런데 이 말소를 협조를 안 해주면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병으로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새 놈을 소송 잡아야 되니까 피고로 잡아야 되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법원이 한 놈만 패세요. 현재 소유자인 등기명의인 이놈만 패세요. 한 놈만 패요. 어떻게 패느냐? 진정명의 회복원인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로 회복왔어요. 정으로부터 갑이 이전 등기를 박으면 겉으로 이제 소유권이 회복된 거죠. 이게 바로 말소 대신하는 진정명의 이전 등기예요. 새놈 말소에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보이나 아예 정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박아서 소유권을 회복하나 똑같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말소 대신하는 진정명의 이전 등기. 그래서 진정명의 이전 등기 이 8글자를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말소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왜? 소유자가 하니까. 그래서 말소도 소유자가 하고 진정명의 이전 등기도 누가 해요? 소유자가 하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그래서 답이 이놈 두 놈이에요. 물권 청구권 두 놈. 우리 시험에 나온 두 놈은 이거밖에 없어. 2번하고 3번. 나머지는 다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 구별하는 거 이게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저기 2번 1번 말소의 동그라미 빵이에요. 말소 등기 청구권 할 때 말소에 등기 청구권 앞에 말소라는 두 글자가 뜨면 99.9% 소유자가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 아니에요. 누가 말소시키겠어? 소유자가 말소시키겠지. 무효등기. 그래서 등기 청구권 앞에 말소 나오면 99% 예외 딱 하나 있지만 99%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됐어요. 등기 청구권도 꽤 잘 나오니까 특히 1번 엄청나요. 소멸시효. 점유하고 있든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했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절대 소멸시 안 걸려. 이렇게 외워야 돼. 완전 절대 안 걸려. 진행하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끝나야 돼. 자, 등기 추정력. 추정력도 잘 나와요. 1번 기억 별 3개. 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박혀 있으면 당신은 적법한 소유권이 있겠네요. 권리적법 추정, 기억 원인적법 추정, 절차도 적법한 걸로 추정. 권리적법, 원인적법, 절차적법. 이 자체가 그대로 나와요. 자, 2번. 저당권 등기가 박혀 있으면 당신은 적법한 저당권이 있겠네요. 권리적법 추정. 하나가 더 추정돼요. 당신은 돈 빌려준 채권도 있겠네요. 피담보 채권이 있다고 추정. 존재가 추정. 채권 있다고 추정. 이렇게 외우시고. 3번. 기억. 별 3개. 제3자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 존재는 추정된다. 맞는 지문. 자, 이제 이해를 해야죠. 3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해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받았다. 그럼 봐요. 3자는 대리인이고 병이 등기 박았죠. 그러면 이놈은 소유자가 아닌 3자 대리인. 대리인으로부터 사서 등기 박은 병은 이놈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 외워야 돼요. 그래서 대리권 있다고 추정 외우고. 자, 하나 더 기억. 그러면 입증. 대리권에 관한 입증은 누가 하느냐? 여기 봐요. 등기가 되면 등기 추정력에 따라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되니까 이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입증은 소송에서 추정되면 병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이것만 확인해요. 등기되면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되죠. 그럼 대리권이 있는지 뭔지 있다고 추정되니까 얘가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죠. 입증은 갑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입증하는 거지 등기 박혀있는 상대방 병이 입증하는 게 아니다. 그것만 중심 잡아요. 그래서 기억. 대리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상대방은 스스로 의뢰 대리권 유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지문. 왜? 머릿속에 계산해야 돼요.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되니까 등기 추정력에 따라 추정되면 이 사실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이건 세트잖아요.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 자주로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잖아요. 그 동네. 그래서 아하 등기가 돼 있어. 대리로 샀는데 그러면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이거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해내야 돼.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입증은 갑한테 넘어간다. 갑이 입증해야 된다. 입증은 갑한테 넘어간다. 갑이 입증해야 된다. 훈련해야 돼요. 작년 나왔네요. 자, 4번. 말소 등기도 그 권리가 소멸됐다는 점에 추정력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면 아하 당신은 돈 받아서 저당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말소가 됐겠네요. 그거예요. 자, 시험은 기억. 하지만 등기가 누군가로부터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됐다면 자, 아까 그거죠. 불법 말소됐어요. 내 권리 소멸하지 않아요.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따라서 불법 말소된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됐다.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똑같은 말. 따라서 말소된 등기 최종 마지막 놈은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여전히 당신은 불법 말소됐기 때문에 당신은 권리 소멸하지 않죠?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대로 맞는 지문. 불법 말소. 여전히 당신은 적법한 권리자겠네요. 이해됐어. 이해해야 돼요. 자, 5번 안중에요. 이번엔 저당권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래요? 근저당권이에요. 자, 근자가 붙어 있으면 일단 당신은 적법한 근저당권이 있겠네요. 권리적법 추정. 두 번째, 당신은 채권도 있겠네요. 채권이 다 추정. 하지만 근저당에서 나오는 특수한 놈, 계속적 사과 공급 계약, 기본계약. 이 기본계약이 있다고는 추정되지 않아요. 채권이 있다고 추정. 저당권하고 같죠? 저기 2번하고. 근저당에서 필수 요소인 기본계약, 계속적 사과 공급계약 이것까지 있다고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까지만 같이 추정되고 한 번 나왔어. 한 번. 안중에요. 자, 중요 인적범위 이런 거예요. 1번 기억 별 3개. 전 소유자 포함한 모든 3자에게 다 추정력이 미칩니다. 여기서는 전 소유자가 나오죠. 갑을 매매하면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도 매수인율이 적법 소유자로 추정된다. 그래서 전 소유자 포함한 모든 3자에게 다 추정된 미칩니다. 이 기억, 이 말을 이렇게도 나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은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전 등기 추정력은 자, 물권 변동의 당사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놈이요. 갑의 소유권이 등기하면 소유권이 넘어갔죠. 소유권의 물권이 변동됐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의 당사자는 갑을 사이도 미친다는 얘기는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갑을 사이도 미친다.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1번이나 기억이나 같은 말.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맞는 지문. 자, 총액 효과. 이건 안 중요해요. 추정되면 이거 나오죠. 추정되면 스스로 이 추정되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어간다. 그게 1번.
2번 등기 믿고 거래한 자는 당연히 등기 믿고 거래했으니까 선이 잘못도 없는 무과실로 추정된다. 맞는 지문. 등기 믿고 거래하면 선이 무과실. 그래서 제가 등기부 취득시 기억나요? 등기부 취득시요. 등기 믿고 거래하면 등기부 취득시 요건인 선이 무과실 자동적으로 인정된다고. 이 추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은 당연히 선이 거기다 잘못 고 없죠. 등기 믿고 샀는데 뭔 잘못이 있겠어. 선이 무과실로 추정된다. 작년 흘러간 식으로 나왔어. 자,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은 언제 깨지느냐? 동그라미 1번 별 3개. 매도인이 이미 죽어 없어진 사망자. 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허무인. 그러면 사망자 허무인으로부터 격려된 이전 등기라면 추정력 깨집니다. 당신은 세종대왕하고 계약서 쓸 일이 없을 거고 당신은 슈퍼맨하고 계약서 쓸 일이 없겠으니까 적법 소유자로 추정해주지 않아요. 사망자 허무인 이 6글자 3글자씩 뜨면 추정력 깨진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단어 잡고 사망자 허무인 깨져.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샀다는 걸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예외. 기억 안 중요해요. 읽고 버릴 분은 버려요. 자, 이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한대요. 자, 느낌이 와야 돼. 죽기 전에 이미 등기 원인, 매매, 이미 팔았대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미 샀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비록 사망자로부터 격려 등기라도 추정력이 인정돼요. 그래서 여기서 느껴야 돼. 원래는 사망자로부터 격려되면 추정력이 깨져야 돼. 하지만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한다고 여기서 느껴야 돼. 사망 전에 이미 등기 원인, 매매가 있다고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비록 사망자로부터 격려된 등기라도 추정력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버려요. 자, 다음 페이지. 2번, 3번. 이것도 느끼면 돼요.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걸로 증명됐대요. 스톱. 매매 계약서가 진짜가 아니래요. 자, 법원에 제출된 매매 계약서가 진짜가 아니래. 위조됐대요. 그럼 이 사람을 적법 소유자로 봐주겠어요? 깨버리겠어요? 깨야지. 위조한 놈을. 그래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 이것 갖고 느낌 잡아. 계약서가 진짜가 아닌 위조됐다고? 그러면 너는 적법 소유자로 추정해주지 않겠구나. 추정 깨겠구나. 이해됐어. 위조한 놈 도와주지 않죠. 깨진다. 자, 3번도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행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 하더라도 등기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자, 범죄 현재야. 조금, 다소. 범죄 현재 잘 찾았어요. 자, 조금 다르게 주장했죠. 느껴봐. 조금 다르게 주장하면 판사께서 봐준다, 안 봐준다? 봐준다. 조금 다르게 주장한, 다소 다르게 주장한 건 봐준다. 봐주기 때문에 다소란 말이 나온 거예요. 안 봐주려면 다소란 두 글자가 뜨질 않아. 그래서 조금 다르게 주장한 거는 괜찮아. 괜찮아. 계속 추정에 인정해 줍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결국 계약서가 진짜가 아니야? 깨져. 그렇지만 조금 다르게 주장했어? 괜찮아. 안 깨져. 이렇게 위조했어? 깨. 하지만 조금 다르게 봐줘. 안 깨져. 사망자? 깨져. 하지만 이미 팔았다고? 이미?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 이미 사망 전에 이미 뭔가 있어. 괜찮아. 조금 다르게 줘. 괜찮아. 괜찮아가 2번, 아니 기억하고 3번. 그 다음에 깨지는 게 1번 법문하고 2번. 사망자면 깨져. 계약서 위조 있어? 깨져. 이렇게 깨진 놈 두 놈하고 안 깨진 놈 두 놈. 이미 있어? 안 깨져. 조금 다르게 주장했어? 괜찮아. 안 깨져. 이렇게 깨진 놈 두 놈, 안 깨지는 두 놈. 이렇게.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여기는 이제 별 3개죠. 저기 2번, 3번은 흘러가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저런 거 흘러가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거 반드시 알아야죠. 보존 등기 중에는 언제 깨지느냐? 보존 등기 박힌 이놈이 건물을 신청한 게 아니야. 깨집니다. 보존 등기는, 건물 보존 등기는 누가 박아요? 건물 신축자가 박아야 돼. 첫 등기니까. 그런데 보존 등기 박힌 이놈이 신청한 게 아니야?
보존등기 추정력은 바로 깨버립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오죠. 보존등기 박힌 이놈이 판사님 제가 신축한 거 아니고 맞아요. 제가 안 올렸어요. 대신 저는 전 소유자로부터 샀어요. 그런데 전 소유자는 양도했다는 사실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럼 얘는 샀다고 그러고 저놈은 판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합의 안 맞죠? 그럼 역시 깨져야지. 합의 맞아야 뭐 인정을 해주지. 그래서 보존등기 추정력 깨지는 것은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1번 기억 별 3개 하시고 신축한 게 아니야 깨지요. 지는 샀다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부인해 깨지요. 요렇게 간단히 외워야 돼요. 자 3번 버려도 돼요. 한 번 나왔어요. 흘러가요.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등기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등기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나온 지문 기억. 사망자로부터 격려된 등기는 원래 추정력이 깨져야 돼요. 그죠? 하지만 여기 사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여기에 등기가 박혔죠. 그러면 설사 사망자로부터 격려됐다 하더라도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조치법 이 5글자가 뜨면 안 깨져요. 설사 사망자로부터 격려된 사망자가 떴다 하더라도. 그래서 1번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등기는 사망자로부터 격려도 추정력이 깨지지 않으니까 강한 추정력 강한. 한 번 나서 한 번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자 가등기 갑니다. 가등기. 이해되면 한 쓰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일부러 애우지는 말란 얘기예요. 안 중요한 것들은. 별 3개는 이해가 안 돼. 그래도 해야 돼요. 별 3개 왕비는 설사 내가 이해가 안 돼. 아 그래도 어떤 수도 외워야 돼. 하지만 별이 안 박힌 게 이해가 안 가. 그럼 하지 마. 버려. 민법은 그래도 돼요. 흘러가니까. 제가 정확히 구별해놨어. 어떤 게 정답 지문이고 어떤 게 흘러가는지. 저는 정확히 알아. 정확히. 아셨죠? 저만 믿어. 자 가등기. 동그라미 1번 별 3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보존을 위해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뭐냐? 소유권 주세요 청구권이에요. 물권 변동이니까 소유권 주세요 청구. 결국 채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 매매 예약상 채권, 공통점 채권. 이 채권을 지키기 위해 가등기를 박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 골라내야겠죠. 맞는 지문이겠죠. 왜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일까? 항상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는 청구하는 놈이 채권자인지 물권자인지. 그러면 가등기 박은 놈은 거기에 채권자 있죠. 그러니까 채권에 동그라미 맞고 채권자가 등기 주세요 하니까 채권적 청구권. 자 2번 동그라미 2번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질문이 떴어요.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골라내야 돼.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될까 안 될까? 나 외웠어요. 가등기는 채권에서 나와야 돼.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이 아니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권적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허용된다? X지문. 이렇게. 그 채권. 저것만 알면 기억하고 2번 지문이 그냥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본등기 전해율. 이 두 개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이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자, 그림 봐요. 가등기는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 너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대 줄게. 정기적금무 채권이든. 그 소유권 주세요. 채권. 이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왜 중간에 시험 보기 전에 팔아주기면 안 되니까. 가등기를 박았어. 5월 1일. 날짜까지 훈련해요. 5월 1일 가등기. 가등기 권리자, 갑은 가등기 의무자. 자, 가등기를 박은 이유는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이제 채권이 생겨야겠죠. 본등기 하면 자기 채권이 보존이 돼서 그래요. 자, 역시나 가등기 후 갑이 제3자 병에게 매매를 통해서 등기 넘겨줬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병, 현 소유자. 얘는 전 소유자. 얘는 현 소유자. 자, 가등기 박아놨는데 한 달 후 나중에 내가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줄 이놈이 딴 놈한테 팔아제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가등기를 안 박아놓으면 나중에 어른 합격해도 병한테 못 가요. 얘는 채권자, 얘는 소유자, 물권자니까. 물권 이겨요, 무조건. 그래서 어른 나중에 합격하면 갑한테 아파트를 받아야 될 때 미리 가등기를 박아야 돼요. 자,
하지만 아직 본등기 하기 전이라면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외워야 돼요. 가등기 받은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삼자병 등기 말소하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 뜨고,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아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게 1번 기억 2번이에요. 1번 기억 별 3개.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 안 했죠?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느낌을 갖고, 본등기 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후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가 가등기 박은 후 갑이 제3자에게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가 된 경우라도 가등기 의무자 의리 갑에게 갑 너는 왜 팔아줬겠어? 저 병 등기 말소해. 있다는 거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가등기 권리자는 주어 밑줄 잡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본등기 하기 전 가등기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억도 똑같아요. 주어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 하기 전이라면 중복 등기로 무효인 후 등기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역시 없다로 끝나야 돼. 그래서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소수로 싸움 있다 없다 써 없다. 왜?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니까. 동그라미 2번 왕변. 소유권 이전 채권 보장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주세요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에는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권 주세요 청구 어떤 법률 관계 있다고 추정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추정력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놈은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결국 시험 합격에서 본등기 막아야 돼요. 자, 본등기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그게 3번이에요. 별 3개. 가등기 후 우리 가등기 박은 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갑이 병한테 소유권 넘겨버렸죠. 자, 가등기 권리자 우리 본등기 치려면 병갑 중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한다? 전소유자, 가등기 의무자, 갑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합니다. 왜? 지체의무자는 갑이에요. 병은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3분자. 그래서 본등기 청구 상대방은 가등기 의무자, 채무자인 전소유자 갑. 별 3개. 자, 그러면 밑에 4번 덜 중에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밖에 있는 지 권리를 밑에 양도할 수 있다로 끝나요. 부기등기 방법으로. 모든 권리는 다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아까 조건했죠. 미리미리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도 미리미리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처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자, 이제 오른쪽이 중요하죠. 자, 그림 봐요. 그림.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만. 아이고 이거 뭐냐. 물이 또 묻었네. 저 올해 10월 끝날 때까지 이 실수 계속 할 것 같아. 그죠? 꼭 한 번씩은 쪽을 바르네. 그렇게 나 조심한다고 하는데. 자,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또 여기다 놀라겠다. 여기다 놔야지. 갑이 소유권 등기 박혀 있어요. 을이 5월 1일 날 가등기 2번에 박았어요. 아직 본등기 박기 전이에요. 한 달 후 6월 1일 날 갑이 병한테 팔아제껴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자, 이제 7월 1일이 됐어. 시험에 합격한 을이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받고 싶어요. 원래는 날짜 순서대로 5월 1일, 6월 1일 4번 을 본등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박을 5월 1일자로 소급시킵니다. 그래서 본등기는 어디다 박느냐? 2번. 가등기 순번 2번에 박는 거예요. 2번에. 그래서 순위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한테는 소급. 왜 소급시키느냐? 가등기 후 격려된 이 3자 등기를 자기 후보로 밀어버려야 돼. 밑으로 밀어버려야 돼. 내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순번상. 2번이 3번 이기니까. 그래서 순위를 2번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후보가 되니까 지가 할 필요도 없어. 가등기 후 격려된 모든 3자 등기는 등기관께서 직권으로 샥 말소시켜버려요. 이것 때문에 가등기를 박는 거예요. 보존해 주니까. 그래서 가등기 박은 후 누구한테 등기가 가있든 본등기만 박으면 다른 건 다 말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위를 2번으로 소급시켜 주는 거예요.
올려줘. 2번 올려줘지. 위에는 후빠로서 밀어버리지. 그래서 이게 본등기 순위는 가당견대로 소급한다. 그대로요. 순위는 소급. 이렇게 와야 돼. 순번은 소급. 이유는 2번이죠. 따라서 가등기 후 경료된 제3자 모든 등기, 소유권 등기든 가압류 등기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이것 때문에 지체권이 보존되는 거예요. 자, 3번 왕별. 그러면 본등기를 박으면 소유권 취득이라는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소급하지 않아요. 소유권 취득은 본등기한 7월 1일자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본등기한 때 물권 변동 효력은 발생하는 거지 소급하지 않아요. 외워야 돼요, 이거. 그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한 때. 물권 변동이 뭐예요? 소유권 취득이겠지. 그래서 소유권 취득은 7월 1일자, 7월 1일자. 순위만 소급.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본등기한 때. 요렇게 오란 얘기예요. 요렇게. 그래서 3번 왕별이에요. 3번 왕별. 본등기한 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4번, 5번. 이거 어려워요. 들어보고 버리실 분 버리십니다. 4번, 5번은.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 안 되면 굳이 하지 마요. 나머지 정답 질문은 이미 다 우리 공부한 데서 나와요. 얘는 흘러가요, 흘러가. 자, 읽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4번. 가등기한 후 3자 등기가 격려됐어. 그러면 의리 가등기 박은 후 병한테 팔렸다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가등기 권리자는 의리 본등기 박았나 봐요. 본등기 박은 을은 3자 병이에요. 병에 그동안의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 월세 내나 할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자, 이제 대충 이해됐으니까 다시 그림으로 봐요. 가등기 한 후 을이 5월 1일자 가등기 박았어. 그런데 제3자 이전 등기가 격려됐죠. 갑이 팔아제꼈어. 그래서 가등기 후 병한테 소유권 등기가 박혔어. 자, 그런데 가등기 박은 저놈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네. 7월 1일 날 본등기 했네. 본등기를 한 주어 잡아야 돼. 항상 민법은 주어 상대방 있다부터 싸매요. 본등기를 한 가등기 권리자 사람 을은 3자 병이죠. 병에 그동안의 사용에 관해 과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7월 1일 날 본등기 박은 을이 그러면 본등기 박은 7월 1일 날 얘는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6월 1일 날 등기 매매를 통해 사서 이때부터 점유했다고 해봐. 그러면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7월 1일자에 을이 소유권이 취득했죠. 그러면 본등기 박은 을이 병, 너 인마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간 점유한 거 너 인마 월세 내나 부당이득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이유 얘는 한 달간은 소유자로서 적법한 점유예요. 그 이유가 이거야. 병은 소유자로서 한 달간 소유자로서 점유한 거지. 왜? 소유권 취득이 소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7월 1일자의 소유권이지.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적법한 소유자. 적법한 소유자로서 점유한 건 부당이득이 아니죠. 이게 본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 관련 판례예요. 그래서 이 병은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적법한 소유자로서 점유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다. 달라할 수 없다. 그래서 읽으면서 본등기 박은 가등기 여기서 느껴야 돼. 본등기 친을이 사람 넣어서 읽어야 돼요. 병한테 너 한 달간 사용 부당이득 내나 과연 할 수 있느냐? 없어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병이 소유자야. 소유자로서 점유는 부당이득이 아니야. 그래서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치 월세 내나 이딴 거 할 수 없다. 자, 이제 5번도 이해가 되면 반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5번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문장을 봐야 돼. 가등기 권리자가 그럼 사람 넣어요.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나 봐요. 자, 여기까지 설명. 을이 5월 1일자에 가등기를 박았는데 이놈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박은 게 아니라 7월 1일 날 을이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은 거예요. 가등기 박은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어요.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2번, 3번, 4번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4번 자리에 별도로 소유권 이전 받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3자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있다면 무슨 얘기냐? 가등기 원리를 박은 후 이 부동산에 병이라는 놈이 가압류 등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가등기 5월 1일, 6월 1일자 병 가압류 등기.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본등기 열로 갔으면 말소될 텐데 아이고 소유권을 4번에 박은 거지. 그러니까 이 가압류가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별도의 소유권 등기를 받았다는 얘기는 순번이 여기다 소유권 등기를 받고 본등기 소유권이 아니라 4번째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가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우리 내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이 자리 2번 순번에다 나 본등기를 여기다 박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4번에다 박아버렸더니 이 가압류가 말소가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다시 한번 박아야지.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가압류, 병 가압류 말소시키기 위해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박을 수 있다 하면 맞는지 뭐. 그래서 얘를 말소시켜 다시 한번 박아요. 등기를 얘는 2번 박아요. 여기로 들어와야 얘가 말소되니까. 그래서 읽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가등기 권리자 사람 넣어야 돼요. 의리. 가등기는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구나. 4번으로 들어갔구나.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급에 3자 병에 가압류 등기가 있었다면 말소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순번 소급시키기 위해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그냥 박을 수 있다. 이렇게 읽어버려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으로 들어가서 이 가압류 등기를 등기관이 짓고 말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4번, 5번은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하실 분 하시고 나머지 열심히 해요. 왼쪽, 오른쪽. 자, 물건 소멸. 여기는 진짜 안 중요하죠. 혼동 빼놓고는. 빨리 가요. 목적물 멸실. 소멸합니다. 그 다음 여기 일단 공통 소멸사유.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이게 지상지역 전세 유치 재단권 소멸사에서 계속 나오죠. 공통 소멸사유.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혼동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잘 안 나와요. 자, 멸실. 당연히 소멸합니다. 건물이 멸실하면 소유권 소멸하듯이. 자, 187조예요. 멸실 생각해봐요. 법률행위 아니지.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말소등기 없이 당연 소멸. 자, 2번. 토지가 포락되어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해요. 포락이 뭐냐? 물에 잠긴 걸 말해요. 자, 바닷가에 있거나 호숫가에 있었는데 넘쳐가지고 잠겨버렸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대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합니다. 멸실이에요. 토지 멸실. 자, 그렇다면 설사 나중에 다시 흙을 뿌려서 다시 성토, 육지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미 사라진 소유권이 살아나지는 회복되지는 않는다라는 대부분 판례예요. 한 번 죽었으면 끝이다. 다시 성토에서 메웠어도 흙으로 다시 육지 만들었어도 안 돼. 이미 너는 죽은 몸이야. 오케이? 자, 소멸시효. 소유권은 영원해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자, 점유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요. 저당권 절대 돈 받을 채권이 있는 한 먼저 소멸시효로 날아가지 않아요. 결국 소멸시효 걸리는 건 용익물권만. 그래서 지상지역 전세에만 소멸시효 걸려요. 기간은 20년. 채권은 10년, 물권은 20년.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물권 포기. 포기합니다. 물권 포기의 개념.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물권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다. 맞는지 못. 자,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등기 해야. 아까 했죠. 등기 해야 포기효력이 발생한다.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 해야. 186조.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아까 했기 때문에 굳이 별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뭐냐. 지상전세권에 아까 저당권 들어설 수 있어요. 자, 봐요. 지상전세권 담보로 저당권 박았죠. 자, 지상전세권자가 포기할 때는 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지지상전세권 막 소멸하게 하는 행위 못한다. 말 돼요. 포기하지 못한다. 왜? 막 포기되면 저당권은 같이 날아가 버리니까 동의 받아야 돼요. 자, 혼동. 이제 혼동이 중요하죠. 혼동. 제1항이 있고 2항이 있죠. 1항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제2항이
제한물권과 제한물권끼리 혼동. 자, 1항이 중요합니다. 3항. 점유권에는 혼동의 법리가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점유하다가 소유권 취득에도 병존하는 거지. 점유권 사라지지 않아요.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 혼동. 원칙. 동그라미 1번. 내가 전세 살다가 소유권 먹었죠. 그럼 필요 없는 제한물권 법이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동일 물건의 소유권과 이를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속하면 필요 없는 제한물권,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이게 법 조문이죠. 기억. 따라서 지상권자가 소유권 먹었죠. 소유권 하나만 있으면 되죠.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필요 없는 제한물권은 소멸. 1번 기억. 별 3개. 잘 나와요. 원칙. 그래서 소유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큰 거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필요 없는 제한물권은 법이 소멸시킵니다. 자, 니은은 뭐냐? 니은 대항력이 있는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로 날라갔나 봐요.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아이고 낙찰받았어. 소유권 먹었네요. 그러면 임차인이 소유권 먹었죠. 자, 이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자,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라 제한물권이 아니죠. 하지만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혼동의 법리를 작동시켜줘요. 전세권자든 세입자든 소유권 먹으면 소유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전세권과 똑같이 이 주택 임차권도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는 지문 같이 취급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전세권과 같이 취급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외에 얘가 중요하죠. 1번 기억년 대결 리얼 별 3개.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제3자 권리 목적이 되어 있거나 후순위 권리자 후바가 있다면 혼동이 일어나도 소멸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기억. 갑, 토지 위에 을, 지상권. 근데 병은 이 을, 지상권 위에 저당권.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 위에란 얘기는. 자, 누가 혼동이 일어났어요?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 매수.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을 동그라미 지상권 밑줄, 병 동그라미 지상권이 저당권 밑줄. 그러면 누가 혼동이 났어요? 을이 소유권 먹었죠. 을의 체크. 을 동그라미 제가 해드릴게. 자, 이렇게 하란 얘기야. 갑토지 이렇게 밑줄 하시고 시험 읽다가 을 지상권 읽으면서 동그라미 사람 병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죠. 그럼 병은 저당권자고 을은 지상권자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을병 나오고 누가 소유권 먹었는지 가장 중요해요. 을이 토지 매수 소유권 을의 체크. 그러면 혼동이 일어나 을의 지상권이 이렇게 나와요. 혼동이 일어나 을의 지상권이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뒷놈 병 있죠? 뒷놈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 대로 끝나요. 똑같아요. 니은 갑 토지 밑줄 을 동그라미 1번 저당권 밑줄 병 동그라미 2번 저당권 밑줄. 자, 을 동그라미 병 동그라미 누가 소유권 먹었어요?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을의 체크. 자, 혼동이 일어난 을의 권리가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질문이 떠요. 그러면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뒷놈 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뒷놈 병이 있으면 을의 권리는 절대 혼동이나 소멸하지 않아요. 디귿.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혼동이 난 저당권은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자, 저당권의 동그라미 가압류 등기의 동그라미 권리 2개 나왔죠. 자, 저당권 동그라미 가압류 등기 동그라미 누가 혼동이 났어요? 저당권자가 소유권 먹었죠. 저당권의 체크. 그럼 뒷놈 가압류 등기 있죠. 뒷놈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뒷놈이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사람이 없고 권리만 나와도 똑같아요. 자, 리을도 똑같아.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 이 주택에 제3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 자, 그러면 동그라미 어디 하고 싶어요? 임차권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저당권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2개 나와요. 권리가 2개 나왔잖아. 임차권 순서대로 그 후 저당권. 자, 누가 소유권 먹었어요? 임차인이 먹었죠. 임차권의 체크. 그럼 뒷놈 저당권이 있죠. 그러니까 임차권 혼동이 난 얘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동그라미 체크. 뒷놈 있으면 소멸하지 않아요. 결국 눈을 크게 뜨고 봐요. 기억년 디귿 리을 을병 니은 을병 디귿 저당권 가압류등기 2개 리을 임차권 저당권 2개씩 있죠. 그럴 때 다 첫 번째 놈이 혼동이 일어나요. 공통점.
뒷놈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앞에 놈은 소멸하지 않는다. 앞에 놈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다 뒤에 놈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돼요. 자, 2번. 갑토지의 을 지상권, 병 저당권. 그럼 똑같아요. 을 동그라미, 병 동그라미. 자, 누가 혼동이 났어요? 병이 소유권 먹었죠. 그럼 병의 체크. 그러니까 병 다음에 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가 꼬레비잖아. 그러니까 원칙대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끝나요. 리을이래. 2번 왕변. 이놈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뒷놈이 소멸하는 게 희한하게. 하지만 기억니은 디귿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체크. 뒤에 놈이 있어? 소멸하지 않는다. 지가 마지막 놈이야? 소멸한다. 이게 소유권과 제한물권 혼동. 시험은 거의 여기서 나와요. 자, 오른쪽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1번 2번 별 3개. 점유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2번 광업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왜? 얘들은 제한물권이 아니니까. 점유하다가 소유권 먹었다고 점유권 사라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광산 금 캐다가 소유권 먹었다고 해서 내 광업권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금 캐야 되니까. 그래서 점유권, 광업권 혼동의 법리가 작동 안 돼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끝나야 돼. 자, 혼동 효과. 이거 보기 전에 저기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혼동 갑니다. 1번 법조문 제2항이에요. 갑소유토지의 을 지상권 또는 전세권. 그림을 봐야지. 이 그림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요. 자, 갑소유토지의 을 지상권 또는 전세권. 자, 을이 이 지상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합니다. 담보대출. 자, 그런데 누구끼리 혼동이 났느냐. 병이 을 지상 전세권 취득. 병은 누구예요? 병은 지상 전세권 위에 저당권 박은 놈이요. 이걸 지문 읽을 때 빨리빨리 밑줄을 해놔야 돼요. 괄호는 우리 시험 지문에 안 떴어. 그러니까 병 나머 그 위에 을 지상 전세권 밑줄하고 병은 이 지상 전세권을 붙잡고 있는 저당권. 그럼 병은 저당권자예요. 자, 그러면 병 저당권자 이렇게 읽어야 돼. 저당권자 병이 을 지상 전세권 취득. 그러면 한 놈이 저당권 지상전세권 귀속돼 있죠. 한 놈한테.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제한물권하고 지상전세권이라는 제한물권끼리 혼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하고 지상전세권이 한 놈만 나오겠죠. 이 지상 또는 전세권 둘 중 어떤 놈이 혼동으로 소멸하느냐. 항상 저당권이 소멸해요. 오른쪽 놈이. 그래서 병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제한물권 혼동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 봐봐요. 방금 낸 그림이 이렇게 돼. 1번 그림이. 갑소유토지의 지상권 또는 전세권. 지상 전세권에만 저당권이 가능하잖아요. 그 경우수는 제한물권 혼동 경우수는 2개밖에 없어요. 지상권에 저당권 박았든지 전세권에 저당권 박았든지 경우수 둘이 혼동이라 하죠. 을이든 병이든 한 놈이 취득해요. 그러면 둘 중 어느 놈이 죽느냐? 오른쪽 놈이 죽어요. 저당권이 항상 소멸해요. 왜? 이 놈이 더 작아요. 소유권하고 지상전세권 혼동이 일어나면 소유권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이놈이 소멸해. 그러면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힘이 다 있고 지상전세권은 사용 수밖에 없잖아요. 이놈이 크고 이놈이 작으니까 작은 놈 너 죽어예요. 소유권 큰 놈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지상전세권하고 저당권 이 둘 중 누가 크냐? 이놈이 커요. 지상전세권은 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도 하고 팔아 제낄 수도 있고 다 있어. 하지만 처분권능은 처분권능밖에 없지. 저당권은. 그러니까 이놈이 더 크다고. 그래서 지상전세권과 저당권은 이놈이 더 커요. 이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저당권이 작기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결국 쉽게 하면 붙잡고 있는 놈이 죽어. 오른쪽 놈이. 둘 사이에서는 오른쪽 놈. 둘 사이에서는 오른쪽 놈. 그래서 그림을 항상 이렇게 그려야 돼. 지상전세권을 붙잡고 있는 저당권. 갑소유토지 을 지상전세권. 오른쪽 놈이 이렇게 혼돈하면 소멸. 오른쪽 놈이 소멸. 그래서 그림으로 오른쪽 놈인 저당권이 소멸해 이러면 최고로 좋아요. 제한물권끼리 혼돈을 할 때 오른쪽 놈 저당권 소멸. 이 그림을 계기에 오른쪽 놈이 생각나지. 그래서 민법은 그림이야. 그림. 자, 2번 갑지상권에 대한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자, 그 후 1번 저당권자 을이 지상권 취득.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혼동의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예요. 자, 그림 뭐예요? 갑지상권에 을 1번 저당권, 병
지상권, 2번 저당권. 지금 소유권이 없죠. 지상권하고 1번, 2번 저당권만 있죠. 자, 1번 저당권 이제 우리 지상권 먹어버렸죠. 그럼 저당권하고 지상권 혼동이 일어났죠.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할 텐데 혼동이 일어난 이때는 소멸하지 않아요. 왜? 을 동그라미 병 동그라미. 을 동그라미 병 동그라미. 자, 누가 혼동이 났어요? 을이 지상권 먹었잖아. 을의 체크. 을의 체크. 뒤에 놈 병 있죠?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아. 즉 제한물권 혼동도 왼쪽 뒤에 놈 있으면 똑같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병 나오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누가 지상권 왼쪽 먹었어요? 을이 먹었구나. 을의 체크. 뒤에 놈 병이 있구나.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다로 끝나요. 항상 혼동이란 권리가 소멸하냐 소멸하지 않느냐 지문이거든요. 뒤에 놈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똑같아. 왼쪽 예외하고 똑같이 작동해요. 자, 이제 마지막 혼동 효과 다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1번.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자, 혼동 법 조문이죠. 법률 규정 187조. 2번 별 3개.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 그런데 그 후 소유권 취득 원인인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네요. 자, 여기서 스톱. 저당권자가 소유권 먹었죠. 그러면 필요 없는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했어요. 그런데 그 후 소유권 취득 원인인 매매가 무효로 날아가 버렸지. 그 매매가 무효면 늘 소유권 등기 무효, 소유권도 날아가 버렸죠.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저당권이 혼동 소멸됐는데 소유권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혼동으로 소멸했던 저 저당권은 다시 부활한다. 피해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날아갔다. 매매가 무효로 날아갔다.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한 저당권은 부활한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오케이, 훈련하면 돼요. 부활한다! 맞는 지문이야. 교회 다니신 분은 무조건 맞춰야 돼. 부활을 두 글자가 떴는데 그걸 틀리면은 안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5시험은 중간생략 등기까지 냈어요. 중간생략까지. 자, 이제 다음 주에 점유권, 소유권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